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9.01포인트, 0.41% 상승한 2233.45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8% 오른 767.8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또다시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코스피와 코스닥 국내 증시 개장 이후 사상 최초로 10일 거래 연속 동반 상승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1박 3일간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오늘 밤 늦게 서울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이후에 SNS를 통해서 문 대통령은 이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정상회담을 잘 마칠 수 있었다. 이번 회담이 북미 대화 동력 유지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한편 북한은 어제 최고인민회의 제14기를 재편을 하고 제1회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또다시 재추재를 하겠다라는 소식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는데요. 일단은 북한도 이 미국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이번 회담을 통해서 남과 북 그리고 북과 미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히든스탁 정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궁금증 있으시면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해 주세요.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786-1073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상담 원하시면 1899-2163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붉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요즘 그 바람이 태풍급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적풍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방송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태풍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네네. 요즘 굉장히 수익률이 좋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많잖아요. 네.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한 몇 종목 빼고는 모두 다 지금 수익권에 들어가 있고 네, 또 목표가에 맞습니다. 다 도달을 했는데 오늘 금요일입니다. 저희와 함께하는 각오랄까요? 한마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한 달 전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 3월 달에 왔을 때도 뭐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뒤로 이제 4월 달로 넘어오면서 제가 3월에 처음 말씀드렸었던 시장의 방향성이나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업종들은 제가 한 번씩 다 훑어드렸던 부분들에서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시다 보면은 오히려 수익률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저는 확실한 데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정부 정책 방향성 그런 것들, 우리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여기에만 집중해도 3, 4월 달은 좀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이제 4월 말 그리고 5월도 이 흐름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위주로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방송에 출연하는 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과 종목들 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흐름 오늘과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네. 무려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좀 짚어주세요. 일단 이제 시장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옛날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종목들이 막 그냥 뭐 한 가지 테마가 만약에 딱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쪽에만 다 수급이 쏠려가지고 막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그냥 잠잠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쪽 올라가고 저쪽 올라가고 마치 이제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딱 그거 맞는 것 같아요. 3월 말에 증시 막 위기선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은 IT가 갔다가 내일은 뭐 바이오가 갔다가 그 다음에는 또 뭐 미세먼지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막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장이라서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거래소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고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2200포인트 잘 사수를 해줬고 최근에 좀 밀렸던 부분들 잘 이제 마무리를 된 모습들인데 현재 분위기를 보고서 그 누가 이 우리 코스피 지수를 하락 추세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현재 상승 분위기는 정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에 하락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을 많이 못 내셨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증시가 이제 좀 더 올라가서 2,300에서 4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은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오히려 지금 주식을 못 사신 분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되고 좀 더 올라가서 2,500포인트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보다. 그래서 또 고점에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좋은 종목이 보이신다면 너무 고민 오래 하지 마시고 지금은 잘 공략하시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요.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형 우량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또 그쪽으로 많이 물이 들어와 있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래소의 분위기는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요?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의심할 여지 없이 상승 추세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 강합니다. 네, 코스닥 쪽은 지금 이미 신고가를 매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이제 요즘에 원래 이제 이 코스닥이 잘 가려면은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원래 좀 잘 가야 코스닥이 살아나는 부분들인데 실제 지금 바이오 제약 업종들이 시총상위주들은 나름 괜찮은 성과를 좀 보이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그죠? 최근에 삼성바이오부터 해서 좀 잘 가고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많이 내려왔다 가는 거라서 그러니까 낙폭과대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좀 그렇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가고 있고 또 그 바이오 제약주를 제외하고서라도 최근에 뭐 IT, 반도체 특히 반도체 쪽이 분위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쪽은 제가 정말 연초부터 해서 뭐 반도체 위기설이 나올 때마다 그런 뉴스에 속지 말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을 정도로 반도체는 정말 슈퍼사이클의 그 어떤 그 흐름에 속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코스닥을 끌어올리는데 그런 IT주들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IT나 반도체 계속 볼 예정이고 그런 종목들을 계속 공략드릴 예정들이고요. 현재 지수 분위기는 뭐 지금 현재 분위기로서는 뭐 800포인트 돌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정도로 저는 코스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방적으로 보시고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거래소랑 좀 비슷한 분위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문가님, 저는요, 살짝 네. 의심이 듭니다. 어떡하죠? 이게 10일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렇게 막 폭축이 여기저기 막 팡팡 터지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제 종목들이 너무 다양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흔히 말하는 장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이쪽 업종도 좋고 저쪽 업종도 좋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자동차도 좋고요. 반도체 좋죠. 중국 소비주 좋죠. 바이오주도 일부 바이오주는 괜찮죠. 이런 것처럼 시장의 메인이 되는 종목들, 메인 됐었던 종목들이 다 한 번씩 분위기들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지수 자체 우리 지수 종합 지수라는 게 그 종목들의 비율을 다 계산해 가지고 하나의 수치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한번 과도하게 올라갔으면 걔는 좀 쉬고 또 다른 쪽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종목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분산해 두신 분들은 오늘은 뭐 올라갔네 뭘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딱 하나 꽂히면 이제 거금을 사시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달 안에 한 번 정도는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승 이후로 이제 추가 상승이 안 나오는 게 현재 상황인데 저는 또 갈 거라고 봅니다. 증시 방향성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분산 투자를 해두셨으면은 조금 이제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것들 볼 수 있었을 텐데 한 가지 쪽에 집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다양한 수익은 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정리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적풍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었죠. 아시아나항공 오늘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관련 종목인 아시아나 IDT 그리고 에어부산도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 자구안을 채권단이 거부를 하면서 매각설이 조금 솔솔 나오고 있던데 오히려 매각을 할 경우에 더욱더 좋을 거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매각을 하게 되면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구책이라는 것이 계획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했는데 안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이제 당장에 뭐 실천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산 딱 해서 그냥 매각하면은 돈 들어오고 그걸로 이제 끝이에요. 회사 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각. 그러면 이제 보통 M&A
기업 인수 합병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원래 매각이 되는 쪽,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는 측보다는 팔려가는 쪽이 좀 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이제 회사가 매각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에어부산 같은 그런 알짜배기 회사라고 한다면, 그죠? 그런 회사라면 글쎄요, 뭐 어디서든지 돈만 있으면은 가져가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런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흐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항공이 어제까지는 그래도 다른 종목보다 힘이 좀 강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이제 막판에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좀 특징이라고 하는 만한 부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까지 가져오진 않으셨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물량을 많이 판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주 매수세는 기관입니다. 기관들이 엄청나게 사서 오늘 상한가를 정말 억지로 이렇게 만들어 오는 모습들인데, 이 종목을 얼마나 더 띄울지 저도 좀 기대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동안 사실 이게 이제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인데 2016년, 17년, 18년 이 3년 동안 정말 4,000원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이 종목이 이번에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6,000원, 7,000원도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매각 관련 이슈가 빨리 나오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불 붙고 이제 막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막 내일 나와가지고 매각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또 실망감이 무너질 수 있지만,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달아오르게 이런 이제 약간 중간중간 좋은 뉴스만 나와줘도 저는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좋지만 요거 한번 무너지면은 좀 크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정말 이거 1년에 몇 번 없는 기회다 생각하시고 좀 더 가져가 보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거는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 아니면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니까,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거 말고 또 이렇게 올라갈 만한 다른 종목들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전문가님, 어제는 우리가 네. 수급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한다고 네, 하셨는데, 맞습니다. 오늘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을 포착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또 일단은 뭐 신규 진입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저는 신규 진입은 아예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솔직히 되게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일부만 정리하는 거예요. 아, 일부는 좀 챙기고 맛있는 거 드시고 나머지는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굉장히 모험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다행히 오늘은 장이 좋았어요. 장이 좋았는데 과연 이게 이슈 자체가 끝까지 살아 있을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큰 이슈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살아 있을지. 아직은 시장에 이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만큼 큰 대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글쎄요, 저는 뭐 더 강한 테마가 나온다면 이것도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살짝 이렇게 눌림이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전문가님, 우리가 호텔신라에 대해서도 아주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시고 있는데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도 전망을 주셨어요. 그 전망 네네. 계속 유지하시나요? 일단 제가 호텔신라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에 이제 그 방송을 진행하면서 제가 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이 종목 사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정말 누구도 보지 않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가면서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이제 10만 원 넘어가면서 그때 7만 원대 샀던 분들은 좀 정리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좀 챙기고 한 3, 4개월 보유하셨으니까 챙기시고,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들이 왔는데, 분위기는 좋아요. 분위기는 분명히 좋은 건 사실이고 중국 소비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들인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작년 한 7, 8, 9, 10 요 4개월 동안 한 11만 원을 돌파를 앞두고 계속 이제 올라가려고 시도를 했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뚫지 못하고 이제 투자하셨다가 요거 돌파를 못 해가지고 그냥 물려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11만 원대 위로는 매물이 상당히 많아서 저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부딪힐 수 있는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은 가능은 해 보이지만 일단 저는 1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차익 실현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면세점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수혜를 보는 종목인데, 올 초에 중국에서 전자상거래법이 바뀌면서 어쨌든 면세점을 거의 이제 털어가는
그런 이제 중국의 어떤 뭐 따이공이라 그러죠. 네. 그런 보따리 상들이 이제 점점 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매출이 좀 있었고요. 실제로도 뭐 20% 이상 늘었다고 해요. 동기간 대비해서. 그래서 그런지 올해 호텔신라의 실적이 2019년도 예상 실적 전망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박수 칠 때 떠나라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올 때 좀 차익 실현 한번 하시고 나중에 제 생각에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재공략은 가능해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은 저는 매도 구간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볼게요. 바로 아난티입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하면서 기자회견 하던데 네네. 딱 그때 딱 구분을 하더라고요. 인도적 맞습니다. 차원인 지원이랑 그리고 남북 경협이랑 좀 따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남북 경협주 일제히 조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네네. 아난티도 또 똑같더라고요. 아난티는 사실 정말 이 많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짐 로저스 정말 전설적인 이 짐 로저스한테 당했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언론에 공개가 될 때마다 그날이 고점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짐 로저스가 아난티 주식을 샀다 그런 얘기 나왔는데 분명히 그분도 물려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는 이렇게 좋은 분위기들은 아닌데 오늘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도 새벽 3시 반까지 그 외신 나오는 걸 네. 계속 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그 사실 정상회담 하기 이전에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이번 의제에는 개성공단이랑 금강산 관광에 대한 의제는 없었다. 애초에 없었다. 하지만 이제 문 대통령이 혹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실망감으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좀 빠져 있는 그런 구간들인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3만 원대 보유하신 분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나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15,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현 구간 이하로 투자를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때쯤이라든지 아니면 어제 얘기 나왔던 것처럼 남북미 정상회담이 실현화가 돼가지고 거기서 뭔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는데 한 2만 원 선까지 반등은 저는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그 이상 넘어가는 건 일단은 지금 쉽지 않아 보인다. 라고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서 일단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은 맞으나 아직까지는 수급도 좀 그렇고 재료도 그렇고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더욱더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네. 저희한테 추천해주신 종목들이 너무 많이 잘 가고 있어가지고 목표가를 늘 올라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대가 되는데 다음 주 장에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 힌트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에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많은 분들도 찾아보시라고 오늘 종목 찾아왔는데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항상 제가 보지만 정부의 정책 관련주예요. 정부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업종은 전 아예 사지 않을 정도로 정책주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정을 제가 보니까 4월 한 말 정도, 4월 말 정도에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추경 예산. 얼마 전에 여러분들 그 보셨죠? 미세먼지 관련해서 더 예산을 마련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들렸을 거예요. 거기에 같이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이제 추경 예산이 이제 좀 더 늘어날 예정들인데 거기에 지금 SOC 관련된 내용들 요게 이제 포함이 될지 안 될지가 좀 고민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산불이 좀 있었죠. 네. 전국적 산불이 나면서 여기에다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OC 관련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SOC나 여기 관련된 종목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 힌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보는 거는 실적입니다. 대형주가 됐던 소형주가 됐던 4월 달에 되면은 2019년도에 첫 실적이 나오게 되죠. 지금 이제 예상되는 실적을 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냐면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상 실적이 1분기 기준이에요. 2018년도 1분기 기준 2019년도의 실적이 약 한 4배 정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그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거에 비해서
주가는 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가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실적에 대한 부분들 오케이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과연 그러면은 SOC 관련주가 올라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 쐐기를 박을 수 있는 세 번째 힌트가 있는데, 바로 이 회사의 자회사가 있는데요. 그 자회사가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뭘로 급등을 했냐면은 미세먼지 관련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실적이 좋은 우량주예요. 근데 재료는 정부 정책에 엮여서 SOC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고, 미세먼지라는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 둘 중에 하나만 부각이 되더라도 제가 이번에 제시해드리는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 종목 잘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오늘 또 미세먼지가 또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제가 또 이쯤 되면 다시 한번 미세먼지 관련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나 싶었는데, 아까 그 자회사가 미세먼지 관련주로 급등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자회사가 좀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면 좋은 영향을 또 돌려서 받기도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자회사의 최대 주주가 이 회사예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회사의 실적이 많이 나면은 그것들이 모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같은 경우 사실 이미 좀 한풀 꺾였어요. 사실은 한풀 꺾였는데, 이 미세먼지 이슈가 살아날 수 있는 재료가 아마 다음 주부터인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그 대국민 정부 기구를 이끌면서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어떤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 달 4월 말에 정부 추경 예산에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이 들어가는 거는 뭐 확정이 돼 있으니까 그거 발표 나올 때쯤에 한번 저는 주목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월 2주차니까 3주차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히든 종목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힌트가 나오다가 말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타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타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오니까요.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적풍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님, 다음 주 장도 아무래도 좋은 장이,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이 적기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저도 지금 포트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그 이야기 해주실 거죠?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도 당연히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종목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항상 제가 종목을 드리지만 매수 타이밍이 어긋나서 수익을 못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전략이다. 종목만 받고 나가시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략대로 잘 대응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가 어제 드렸던 이수앱지스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아까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한 5% 이상 지금 수익 보고 계실 거예요. 맞아요. 그것처럼 오늘도 준비한 종목들이 재료가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는 재료여가지고 정부 정책 이슈 나올 때 그때 사람들이 막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니까 하루라도 먼저 사셔서 급등하기 전에 살 수 있는 전략들 오늘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들도 오늘 간단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적풍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